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뉴욕 타임스퀘어가 수만 명의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름이 뉴욕 중심가를 수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국난이 일어나면 국민들이 단합해 불같이 싸우고 극복해내는 희한한 민족으로 유명한데요. 나라가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서구권에서는 무슨 국민이 나라를 지키냐며 한국이 아주 독특하게 느껴진다고 하죠. 하버드 대학을 거쳐 예일 대학에서 강의하는 오드 아르네 베스타 교수, 하버드 대학의 박사과정을 거쳐 한국의 역사를 알리는 데 힘쓰는 마크 피터슨 교수 등 유수의 해외 학자들은 한국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세상에 이런 특이한 민족은 처음 본다. 이러한 응집력으로 과거부터 중국과 일본의 침략을 이겨내며 이토록 긴 정체성을 지켜왔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노동의 종말로 유명한 미국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 세계적 미래학자 짐 데이토, 프랑스 대표학자 자크 아탈리, 다수의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인들의 이러한 국민성으로 인해 코로나 이후로 더욱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평가하는데요. 실제로 해외에서 오늘날 한국이 역대 최단기간 선진국 반열에 들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들 그 자체의 힘이자 국민성 때문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그리고 나라에서 받는 게 없어도, 나에게 떨어지는 이득이 없어도 나부터 나서 나라를 지키는 한국인들의 민족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 현재 또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기업 라카이 코리아는 지난 3.1절 102주년을 기념하며 뉴욕 타임스퀘어에 한복 광고를 송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알려야 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일본 양측 네티즌들은 한국에 대한 수위 높은 비난과 조롱을 이어갔죠. 심지어 일본 네티즌들은 우리 민족에 대한 성희롱까지 이어갔는데요. 이에 라카이 코리아는 중국, 일본 네티즌들을 국제소송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라카이 코리아의 국제소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며 라카이 코리아의 후원창을 열어달라는 끊임없는 요청을 이어갔는데요. 라카이 코리아는 이러한 수많은 고객들의 요청에 수익성을 거의 남기지 않고 그나마 발생하는 수익을 국제소송 비용으로 사용하는 국제소송 후원박스를 출시했습니다. 또한 모든 구매자의 이름을 상품 상세 페이지 하단에 기재하겠다고 밝히며 응원해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최근 라카이 코리아는 이러한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타임스퀘어 5개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광고에는 한복은, 김치는, 비빔밥은, 태극기는 한국의 전통이라는 문구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김치 제조법이 나와있는 주초 침자방과 수백 년 전에 그려진 신흥복, 김웅도 선생의 한복 그림을 나열하여 어이없는 근거를 들며 반박할 중국 네티즌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라카이 코리아의 국제소송 후원 감사 박스를 구입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뉴욕 타임스퀘어 중심에 있는 6개 전광판에 전부 도배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한국인들의 이름은 타임스퀘어 앞을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으며 모두가 처음 보는 생소한 광고에 의문을 품었죠. 하지만 그 이후 라카이 코리아의 광고들을 파악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라카이 코리아는 자신들의 뒤에 이렇게 수많은 한국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광고는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숫자의 기록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것이다 라는 조선왕조실록의 한 구절과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는 고 권중희 선생의 명언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의 이러한 타임스퀘어 광고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림과 동시에 전 세계인에게 현재 중국이 억지스러운 동북공정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린 것입니다. 뉴욕 타임스퀘어는 유동인구 150만 명이 지나며 상징적인 장소로 여겨지는 만큼 전광판을 통해 송출하는 것은 큰 영향력을 갖지만 금전적, 시간적 비용 또한 감내해야 할 텐데요. 오히려 이전번보다 스케일이 더 커진 것입니다. 매번 국제사회를 무대로 역대급 스케일의 파장을 만들어내 일본과 중국에서 드디어 한국이 미친 거냐며 제대로 폭발하게 만든 라카이 코리아는 그들의 반응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미국 뉴욕에서 중국, 일본 네티즌들의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일본의 초대형 커뮤니티 5채널을 비롯해 일본의 유명 커뮤니티와 언론은 온통 이번 라카이 코리아의 국제소송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분노가 제대로 폭발해버린 상황이었는데요. 망상과 창작은 자유야. 바보같은 한국의 특기지. 기생충 지구의 오물이다. 날조한 사실로 싸워봤자 승소도 못할 텐데 이것이 진정한 문화도덕의 장이지. 일본이 이토록 발끈한 이유는 바로 라카이 코리아에서 그린 빅피처가 제대로 먹혔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과거부터 타라 입구,
열등하고 우매한 아시아 문화를 벗어나 우월한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정책으로 성장한 만큼 2차 세계대전 당시 스스로를 명예 백인으로 취급해달라는 조약을 맺는 등 백인 성망이 무척 심각한 나라입니다. 심지어는 일본에서 톱스타로 꼽히는 유명 연예인들마저 동양인을 비하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사진을 찍어 올려도 문제적이라는 인식이 없을 정도로 백인 우월주의가 심각한데요. 그런 만큼 일본은 서구권에서의 평가와 이미지가 떨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하죠. 그리고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러한 부분을 라카이 코리아가 계속해서 정면 돌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년간 라카이 코리아는 일본의 생체 실험, 한국인들을 태운 배를 폭파시켜버린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등 일본이 무디려 하던 범죄들을 파헤치고 전세계 각국의 언어로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독도는 한국 땅이다를 신발을 받고 독도협회에 일부 수익금을 후원하는 도발적인 신발도 출시하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한국에서는 그저 라카이 KR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했지만 해외에서는 독도 빌롱스 투 코리아라는 뼈 때리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죠. 라카이 코리아는 소기업임에도 항상 특이한 역사 알리기 방식에 해외에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평창 올림픽 당시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진다는 소식에 판매하고 있는 해외 모든 사이트에 독도를 넣은 한반도기 스티커를 붙여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쓰레기통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우길기에 담긴 악행들과 함께 그것을 우리에게 버리라 라는 메시지를 각국의 언어로 뿌려 실제로 온갖 우길기 디자인 제품들을 속 시원하게 불태워버렸죠. 그리고 지난 3월 1일에는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역대급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매년 3일절마다 꼬박꼬박 한국의 반응을 살피고 소식을 퍼나르던 일본 커뮤니티, 그리고 한복 공장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던 중국인들에게 미국 뉴욕, 그것도 상징적인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한복이 떡하니 걸렸다는 속보가 전해진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동안도 여러 차례 라카이 코리아의 불매운동과 테러를 하는 것은 물론 이제는 태극기를 찍고 훼손을 보내며 협박까지 하기에 이르렀으며 중국에서는 한복 공장이 흔들릴 상황에 처하자 웨이보와 학계, 언론까지 총동원하여 라카이 코리아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6.25 참전용사분들에게 후원하고 태극기 스티커 무료 나눔으로 국경일을 환기시키고 한국의 상징적인 디자인을 세계에 알리는 데 묵묵히 힘쓰며 어떠한 테러도 모두 무시하던 라카이 코리아에서 마침내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한국이 한국의 것을 알리는데 양국에서 한복 광고에 대한 모욕과 성희롱을 쏟아낸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의 회사가 아닌 한국과 한국인을 건드렸다고 판단한 라카이 코리아는 해당 모욕, 역사 왜곡건들을 모두 수집, 국내 변호사를 선임했고 최근 미국 로펌 섭외까지 진행 중이라고 밝혀버린 것이죠. 라카이 코리아의 국제소송을 전담하게 된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 소송을 담당하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국의 명예를 지키려는 라카이 코리아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의 전통의상 한복을 알리는 광고를 시작했던 미국 뉴욕주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일본과 중국 네티즌들에게 역사 왜곡과 조롱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다면 더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거라는 판단을 했다. 이러한 입장문과 함께 3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꾸준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소송은 단순히 한 기업의 국제소송이 아닌 수많은 국민들이 동참하는 한국인들의 국제소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국내 네티즌들은 국가가 하지 못한 일에 소기업이 나서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고 국제소송에 대한 펀딩을 진행하고 싶다는 요청까지 쏟아진 것입니다. 지난 25일 라카이 코리아 측은 손편지를 공개하며 벅찬 감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감사 인사와 함께 펀딩 대신 자사 제품을 50% 이상 할인하는 후원박스 상품 이벤트를 열겠다고 성원에 답했습니다. 구성 제품들 역시 의미가 깊은데요. 1919년 독립운동가 남상락 선생이 충남 당진 지역에서의 4.4 독립만세운동 때 사용한 남상락 자수 태극기가 들어간 이 후원 박스에는 광복군 서명문이 들어간 팔찌와 옛 태극기가 들어간 티셔츠, 이름을 새길 수 있는 태극기 배지까지 오로지 한국적인 제품들을 구성하여 후원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국제소송 비용의 일부가 쓰이는 이벤트에 참여한 이들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의미로 후원자 명단이 후원 상품 페이지에 매일 업데이트되기 시작했고 어느새 비어있던 명단은 한 줄 한 줄 우리들의 이름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의 국제소송은 마치 영화 변호인의 한 장면을 생각나게 할 만큼 뭉클한데요. 모든 변호사가 기피하던 사건을 맡으면서 결국 법정까지 서게 된 주인공을 돕고자 변론을 신청한 수많은 변호사들의 이름이 판사의 입에서 하나둘씩 호명되며 그 절실함을 느끼게 한 감동적인 장면처럼 라카이 코리아는 어떤 기업도 나서지 않았던 국가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세계 최초로 국제소송이라는 것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하나둘씩 국민들의 동참이 이어지며 비단 라카이 코리아만의 소송이 아닌 모두의 소송이 된 것입니다. 해외 매체들 또한 한국의 민족성에 다시 한번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름이 빼곡한 페이지는 기사 이미지로 보도되었고 중국과 일본의 거대한 패션 시장을 벌이면서까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보존하고자 하는 의로운 행동과 태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때로는 진짜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소송까지 열다 보니 라카이 코리아는 사회적 기업이냐 비영리 기관이냐라는 뜻밖의 의문까지 받는 우픈 상황인데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강해지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점점 더 치밀하고 심각한 역사 왜곡과 모욕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과 일본, 이를 가장 확실하게 참교육하며 국제무대에 알리고 있는 가장 한국인다운 기업 라카이 코리아, 그리고 오늘도 한마음으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한국인들에게 인사이트 코리아에서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